주 띵컬과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독서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5가지 방법. 독서와 인생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표현을 한 문장에 나란히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독서는 그저 마음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작년까지는. 하지만 30년 넘게 치열한 독서를 반복해보니 이제야 독서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적 무기라는 사실을 알겠다. 읽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러나 모두가 읽는다고 정말 그들이 책을 읽는 건 아니다.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시간을 버린 것과 같다. 독서는 반드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1. 한 달에 한 권으로 시작하자. 다독도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독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나는 1년에 한 권만 읽는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3권 이상 쓴다. 읽는 것 이상을 생산하는 셈이다. 독서는 1+1은 2라는 수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당신이라는 내면을 만나 3이 되고 100이 되어야 한다. 2.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읽자. 책은 한 번에 쓰여진 글이 아니다. 수십 번의 사색으로 나온 결과이니 읽는 당신도 수십 번 이상 읽어야 한다. 물론 그냥 읽는 게 아니다. 매번 풀고 싶은 다른 질문을 품고 읽어야 한다. 책은 당신이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든 상관없이 최선의 답을 준다. 3. 매일 30분 읽으며 최소한 3번 멈추자. 긴 시간 읽을 필요는 없다. 독서는 노동이 아니라 최고의 지적인 휴식이다. 하루에 30분이면 충분하다. 다만 명심할 게 있다. 30분 동안 그저 읽기만 하지 말고 중간에 멈춰서 경탄할 부분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 시선을 멈추게 할 경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읽으면 저절로 읽다가 중간중간 멈추게 된다. 4. 멈춰서 3단계 질문을 하자. 괜히 멈추는 게 아니다. 독서에서 읽다가 멈춘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바로 이렇게 3단계 질문을 통해 비로소 나의 것이라고 부를 문장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질문이다. 1. 무엇이 나를 멈추게 했나? 2. 멈춰서 어떤 생각을 했나? 3.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질문에서 나온 답을 글로 쓰자. 독서의 끝은 글쓰기다. 이제 쓰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당신은 쓰여질 수 없다.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배워도 그게 무엇인지 글로 써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4단계에서 나온 답을 글로 써서 매일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5단계 방법을 통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독서를 경험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된다. 다른 차원의 존재. 부모 인문학 수업이 예스24에서 올해의 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정판으로 나왔던 부모 인문학 수업이 예스24 2022년 올해의 책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방금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말 감사한 소식입니다. 제 글과 사색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아래 주소로 가셔서 부모 인문학 수업에 마음 담아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이렇게 늙는 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나도 결국 이렇게 늙는 건가? 이렇게 늙기는 정말 싫은데. 그 마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에게나 늙는다는 것은 어렵고 피하고 싶은 과정이다. 셰익스피어는 중년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9개의 조언을 자기 삶에 잘 맞게 변형해서 지켜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남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삶에 적절하게 맞춰서 연결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에 나의 의견을 적절히 더해 이렇게 편집했으니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차분하게 읽어보라. 첫째, 끝까지 학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학생이란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늙기 시작한다.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배울 것을 찾아 나서라. 무엇을 보든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그 마음 속에서 배움의 의지가 솟아나 당신의 정신을 젊게 할 것이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의 삶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즐기는 데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간 날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알게 된 것을, 과거에 미리 알지 못한 것을 후회할 시간에 지금 알게 된 것을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유가 뭐든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무엇을 보고 느끼든 지금 현재에 적용할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자.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실망뿐이다. 젊은 사람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을 싸워 이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른이 되라.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법이다. 경쟁이라는 바구니 안에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담을 수 없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즐겨라. 넷째, 부탁받지 않은 조언은 굳이 꺼내지 말자. 충고를 좋아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듣기 싫은 잡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조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걸 듣는 상대방은 조언이 아닌 충고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오해라는 강이 만들어진다. 상대가 특별히 부탁한 조언이 아니라면 어떤 조언도 꺼내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해도 한낱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들릴 뿐이니까.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로미오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다.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체 철학이 무슨 소용인가? 철학이라는 고귀한 학문과 가르침도 정작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때로는 경험을 귀찮게 생각하는 자들이 철학이나 방법 등을 배우고 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한 철학은 대상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마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열매를 맺듯 탄생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말로만 철학을 내세우지 말고 다리로 경험한 것을 보여주자. 6째,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술과 게임 혹은 음식 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매우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만 준다는 것이다. 감동과 기쁨을 오랫동안 주는 것들과 자주 접촉하는 게 좋다. 비싼 그림이 아닌 자신이 봤을 때 아름다운 그림과 성향에 맞는 음악을 자주 즐기며 사랑하라. 독서도 마찬가지다. 사라지지 않는 철학과 인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책을 자주 읽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움직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좋다. 7째, 늙어가는 자신을 자꾸만 불평하지 말자.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늙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푸념처럼 반복해서 말한다면 결국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은 냉정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그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가엾어 보인다. 만약 믿기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불평하는 광경을 한번 지켜보라.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순간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변화를 기쁘게 즐길 수 있다. 8째,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지 마라. 물론 사람을 믿고 그의 성장을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공개하며 전수하거나 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돈과 실력, 명예와 지위 등 그게 무엇이든 젊은 사람들이 받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천천히 전해주자. 9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말라. 그러나 늘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누군가 태어났다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말라.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야 삶이 더욱더 농밀하게 깊어질 테니까.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것보다 고귀한 삶은 없다. 그는 일상이라는 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결국 이렇게 늙는 건가? 이렇게 늙기는 정말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증거다. 가슴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열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과 자극으로도 열망 그 자체를 가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자기 삶에 간절하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누구보다 아름답다. 그대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2022년 11월 김종원 작가. 가족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큰 사고를 당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당장 세상을 떠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가망이 없는 상태인 그는 기적처럼 자신의 생명에 끈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의 활력 징후가 거의 사망을 향하고 있었으니 그 상태로 버틴다는 것이 정말 놀랍게 느껴졌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어요. 뒤늦게 연락이 닿은 한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죠. 맞아요. 그의 아내가 찾아온 거였죠. 임신한 상태라서 조금 늦었던 그녀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서둘러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내가 마침내 남편 앞에 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처럼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티던 그가 그제야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그녀와 곧 태어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나도 내가 이렇게 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몰랐어. 하지만 당신이 날 찾아올 때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견뎠지.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를 최선을 다해 뱃속에서 키우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당신과 우리 아이를 기다렸어. 언젠가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내 존재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럴 때 많이 아파하지 말고 그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만 전해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었고 품에 안고도 싶었는데 더 기다릴 수가 없네. 너무 미안하고 늘 사랑해. 맞아요.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살고 있는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죽음의 신이 찾아왔지만 억지로 버티며 세상을 떠날 수 없던 거죠. 이렇듯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연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현실이 마치 선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내 앞에 사랑하는 아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기쁨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살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 다 괜찮아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거울을 마주하면 당신 자신의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을 마주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가정을 위해 분투했는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에 서로가 담겨져 있다는 근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가족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띵컬킴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가족, 부모, 사랑.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성공이란 결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간 노력의 합계로 따져야 한다.
결과는 유혹에 약해서 때로 인간을 배신하지만 노력은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 100권을 이기는 초등 1문장 입체 독서법. 나는 늘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아름다운 언어만 골라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너무와 대박을 남발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슬픈 일이죠. 이것은 너무와 대박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녹아있지 않아서 조금의 느낌도 전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생각해서 적당한 말을 골라야 합니다. 표현이 선명해지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뚜렷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